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검사와 도둑입니다. 여러분, 검사와 도둑, 어떻게 보면 정말로 틀린 것,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검사와 도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승책에서 검사와 도둑은 기운이 같다고 하셨는데 전생에 어떤 차이가 있어 이 생에서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까? 전생은 가만히 놓아두고 이 생을 잘 살면 되는데 다들 전생이 궁금한 것 같으니 조금 풀어봅시다. 지금 신분이 극과 극으로 태어나서 기운을 맞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하며 삽니까? 도둑놈, 사기꾼들을 매일 접하며 삽니다. 왜 그러느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사기꾼,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와 도둑놈은 사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매일 붙어 살아야 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와 도둑을 비유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나 더 비유해 주겠습니다. 교도소를 보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간수는 매일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과 같이 삽니다. 간수가 죄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수들은 가두어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고 간수는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집에 갔다가 다시 자기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와서 죄수들과 같이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교도관과 죄수가 같이 있느냐?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보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배울 것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해서 깨달았다면 더 이상 죄수들과는 같이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도관으로 근무를 못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만약 내가 교도관으로 임명이 되면 교도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기초를 알고 갔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부터 모두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들은 하루의 일과를 매일 전부 다 기록하면서 3년을 근무한다면 3년 만에 이것을 정리해서 죄수들이나 죄수 가족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본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관찰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책으로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죄수들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바뀌어서 교화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죄수들이 밖에서 말하지 못하는 말들을 정리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처럼 말단에서 일하는 교도관 한 사람이 써낸 책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표창도 주고 이제는 죄수들과 떨어진 다른 자리로 이동시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4년을 더 근무하면 무언가를 또 정리해서 내놓으면 이것은 7년 만에 내놓는 것이어서 내용이 더 알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초청받는 강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도소로 근무하러 자진 출두하겠습니까? 저녁에 나갔다가 또 아침에 철문 열고 들어가서 갇혀 있겠습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벗어나고 분리되도록 깨우칠 때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도 모르고 나는 교도소에서 근무한 지가 27년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바보야 누가 거기 있으라고 그랬냐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찾아서 공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좋은 자리로 가 있을 텐데 맨날 철창에 갇혀서 죄수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오래 묵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검사와 도둑을 한번 봅시다. 만일 검사가 검사 자리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 진짜 도둑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을 듣고 관찰했다면 지금 이 사회의 합리적이지 못한 형태와 사람의 깊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정리해서 무언가 더 우수한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죄수들을 계속 만나면서 무언가를 깨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내놓는다면 이자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검사로 있더라도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도둑들을 상대하지 않고 큰 도둑들과 상대하도록 좀 더 큰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회의 잡도둑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빼가는 도둑질을 했다든지 국민 세금을 어떻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경제인들이 탈세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루는 좀 굵은 자리에 가서 굵은 도둑들을 상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또 한 4년쯤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시각과 이 사회의 모순과 장단점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모순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주면 사회에서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을 시킨다든지 해서 도둑놈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깨달아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벗어나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는 도둑과 사주는 같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듯이 도둑도 도둑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전생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나 죄수도 사회에 공헌한 공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악역을 해서 사회에 이로움을 주고 갔다면 다음 생에는 윗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요즘 검사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집안이 어려우니까 출세를 하려고 고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되기 전까지는 도둑놈 신분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 신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한 쪽은 검사가 되고 공부하지 않은 쪽은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다 해도 쇠 깎는 데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쇠 깎는 세공이라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쇠도 열심히 안 깎고 생판 놀면서 딴짓을 했으니까 도둑놈이 되고 남의 것을 그냥 쉽게 가져와서 써버리려는 것입니다. 도둑놈들은 무언가를 안 배워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도둑놈이 된 것이고, 검사는 그래도 참아가며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됐다고 아직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둑놈과 같은 신분으로 맨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도둑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범죄자들을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도둑놈은 내 책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당을 시켜 보내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번에는 금 훔치는 도둑, 다음번에는 도자기를 훔치는 도둑,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가지 책이 오는 것입니다. 오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내가 잡아 넣었던 도둑놈이 다른 것을 훔치다가 나에게 또 옵니다. 그 공부가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도둑놈에게서 공부거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배당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전과 3범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임마 다시 오지 말라고 안 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검사와 도둑이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검사는 도둑으로부터 절대 못 벗어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범죄자들의 억울함도 잡아주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풀어서 세상에 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득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도둑을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발전을 해서 도둑으로부터 벗어나야 도둑하고 사주가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를 한번 만져보면 검사와 의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와 도둑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대단하게 보는데 의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은 어디에 몇 센티미터 붙어서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과 갈비 옆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했고 또 이빨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렇게 부류가 다를 뿐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오면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는 사주가 같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사라고 착각을 해서 환자 배를 째가지고 꿰맨다든지 눈을 뒤집어서 꿰맨다든지 약을 주고 보내어서 잘 꿰매어주는 숙련공이나 혹은 더듬더듬 꿰맬 줄 아는 미숙련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면서 안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 다쳐서 왔는가도 기록하여 정리하다 보면 지금 이 환자가 어려워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원리들을 조금씩은 알게 됩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은 어떻고 살아온 환경은 어떻고 지금 이 병이 몸 아픈 것만 나아서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찾아와 단골이 된다라는 것을 3년만 근무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의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환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되어 찾아오지 않도록 마음을 낫게 해주는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내주면 이 책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해서 아파지지 않으니 사회의 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는 책에서 나오는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알아주고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반인들을 치료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조금 위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을 만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아파서 오는 것과는 그 방법이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높은 신분의 환자들을 접하면서 4년을 또 충실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통령 주치의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면 최고 기업인들이 주치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분들의 깊이를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 의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든지 무언가 신분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살을 꿰매거나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논하지 않게 되고 일반 환자들하고는 떨어져서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는 분명히 환자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 환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대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평생 동안 쟁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료 기술자가 될 수 있어도 의사로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돈 받고 꿰매주는 일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잣대를 잘못대고 있는데 돈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은 쟁의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그곳에서 존중받는 분이 되니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로를 일으켰다면 도둑을 앞에 앉혀놓고 너 임마 그랬잖아 하면 도둑이 아예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놀지 못합니다. 존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공을 일으켰다면 도둑의 검사한테 증거를 대라니까 증거 에이 이거 참 이러면서 함부로 대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검사는 다른 위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도둑은 하나요. 전생에 연결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생을 잘 풀어서 그 자들에게 공을 일으키면 다음 생은 이 신분에서 벗어나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 공을 세운 만큼 분명 공답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로 미래를 사는 우리 후예들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검사와 도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검사가 되고 누구는 도둑이 되는데 이것에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로 잡고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지에서 일을 하느냐, 음지에서 일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업면에서 볼 때 학생과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부를 학생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거겠지요. 학생을 가르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압이 찰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정도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저도 공부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 앞에 있는 상대를 통해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단 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2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여건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